오늘은 미국 보스턴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조금은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가슴 따뜻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국적과 문화, 가족의 전통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폭발할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그 뒤엔 놀라운 사랑과 이해가 있었다고 하네요. 특히나 이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린다 골드버그 가명. 그녀가 뜻밖에도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마찰과 극적인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 골드버그라고 해요. 보스턴에서도 오래된 유대계 명문가로 알려진 골드버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될 거다. 넌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아이라는 주변 어른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자랐죠. 그리고 정말로 고등학교 시절엔 학업 성적이 뛰어났고 미국 내 유수한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입상하면서 지역 언론에 실린 적도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저는 그린힐 대학교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엔 실리콘밸리에서 몇 년간 일하다가 20대 중반에 박사 과정에 들어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부교수 자리까지 올라갔죠. 남들이 보기엔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 혹은 금수저 천재의 삶처럼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 제 경력만 놓고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도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들이 저에게 접근할 때 그들이 제 외모나 스펙, 집안 배경을 보고 다가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곤 했죠. 사실 제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제 내면을 알아주고 제 가치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유명 인사나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성들과 데이트해보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게다가 저는 나름 보스턴의 유대계 엘리트 가문 출신이라 은연중에 미국이 곧 최고라는 생각을 당연시해 왔어요. 아시아나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도 특히나 한국 같은 곳에 대해서는 솔직히 과연 얼마나 발전했겠어? 하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대학 동료 교수 중 한 분이 늘 한국을 폄하하는 식으로 말했기에 그 편견은 더 견고해졌죠. 한국 재벌 구조는 비효율적이다. 한국 교육은 시험에만 몰두한다. K-드라마는 일시적 유행일 뿐 이런 이야기들에 저도 그럴지도 모르지 라며 수긍하곤 했죠. 하지만 이런 저의 편협한 인식이 어느 날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답니다. 어느 날 학과장님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해오셨어요. 한국의 모 대학과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린다가 한번 참가해보지 않겠나? 하는 것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매우 꺼려졌어요.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이미 미국 내에서도 충분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하버드나 MIT 혹은 유럽 명문대와의 교류라면 모를까 한국이라니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도 학과장님이 너의 교수 커리어에도 플러스가 될 거다. 생각보다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계속 권유하시길래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가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련된 공항시설과 빠른 입국 절차, 군더더기 없는 안내 시스템 등을 보며 아니, 이거 미국 공항보다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도 인상적이었어요. 고속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어디 하나 어수선한 곳 없이 깔끔했거든요. 무엇보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네온사인의 화려함이 마치 뉴욕 못지않더라고요. 내가 알던 한국이 이런 나라였단 말이야? 하는 충격과 함께 저의 뿌리 깊었던 편견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충격은 그날 저녁에 열렸던 환영 만찬에서 만난 민준이라는 남자를 통해 찾아오게 됐죠. 만찬장에서 여러 교수님들을 소개받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는 틈에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번개같이 손을 뻗어 그 잔을 봤더니 제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딱 마주쳤고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달까요? 그가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서울대 출신의 교수 겸 연구자였고 동시에 여러 스타트업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혁신가라고 하더군요. 그가 보여준 유창한 영어 실력에 저는 일단 깜짝 놀랐고 이어서 그의 매너와 지적인 대화 태도에 또 2번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남자는 다 보수적이고 영어 잘 못할 거고 가부장적일 거다라고 지레 짐작했던 제 선입견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졌죠. 반갑습니다. 린다 교수님, 한국은 처음이시라죠?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움드릴게요. 그날 민준과 나눈 짧은 대화에서 저는 그의 성실함과 예의 바름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방식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이렇게 무시해왔는데 이 사람은 대체 뭐지? 하는 호기심과 동시에 심장이 뛰는 설렘을 느꼈어요. 교류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저와 다른 미국 교수 몇 분은 서울 시내와 주변 혁신 단지들을 견학하게 되었어요. 마침 민준이 여러 곳을 안내해주겠다고 자원해줬죠. 판교 테크노밸리에 가보니 수많은 스타트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창의력을 발휘하는 현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재벌 중심이라 혁신이 어렵다는 말과 달리 실무 현장은 활력이 넘쳤고 최첨단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군요. 게다가 식사 시간이나 이동 중에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국제적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미국 엘리트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더 독창적인 면이 있을 정도였어요.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은 정말 큰 오류였구나 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준은 서울 시내의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들도 저에게 안내해줬어요. 경복궁이나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 등을 돌아다니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죠. 이미 첫날부터 민준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커졌어요. 그는 단순히 예의 바른 멋진 남자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면서도 상대방을 깊이 존중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민준 생각뿐이었죠. 그 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보내며 민준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13시간에서 14시간의 시차가 있었지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서로에게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연락이 잘 되던 민준이 갑자기 하루 이틀쯤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설마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날 제가 강의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세상에 민준이 거기 서 있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 대학에서 진행 중이던 교류 프로그램을 연장해 민준이 일주일간 보스턴에 오게 된 것이었고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연락을 끊었던 거였죠. 저는 서운하고 놀라운 감정이 뒤섞여 눈물을 터뜨렸어요. 민준은 미안하다며 그래도 서프라이즈 성공이라며 웃어 보였죠. 그 장면이 어찌나 감동적이던지. 보스턴에서 민준과 함께 일주일간 데이트하고 제 마음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가족에게 말해야 할 때다. 이 관계는 진지하다. 제가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할머니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민준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한 반응이 튀어나왔어요. 아버지는 단숨에 얼굴이 굳어지며 말씀하셨죠. 린다, 한국 남자라니 정말 심각하니? 우리 집안 전통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어머니도 여태까지 만난 훌륭한 유대인 청년들은 다 모였는데라며 섭섭함을 드러내시고요. 아버지가 특히 한국 경제가 어떻고 재벌이 나라를 좌우한다더라, 문화 차이가 너무 크다 등등 제가 과거에 갖고 있던 선입견을 그대로 꺼내어 말씀하셨습니다. 거긴 여자들 인권도 별로라던데 너 거기서 행복하겠니? 같은 말도 덧붙이셨어요. 동생은 한국 남자들 키가 작다면서 혹시 누나가 더 크면? 같은 말로 농담식으로 분위기를 깎아내렸죠. 솔직히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가족 입장도 100%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가 평생을 미국 엘리트 사회에서 살아온 만큼 당연히 우리와 비슷한 환경의 배우자를 상상해 왔을 테니까요. 저는 가족들에게 직접 한국을 경험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직접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처음에는 모두 난색을 표했지만 그래도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한번 가보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아버지가 이게 진짜 아시아의 공항이라고? 의외로 굉장하군. 하고 놀라워하셨어요. 제 마음은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답니다. 부디 민준과 한국이 가진 매력이 우리 가족에게 잘 전달되길 하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도착해 있던 민준이 깍듯이 일어나서 부모님과 할머니, 동생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린다의 가족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드럽고 안정된 목소리, 그리고 세련된 영어 발음에 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가는 걸 봤죠. 그 이후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흘러갔어요. 민준이 자신의 성장 배경,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창업 자금을 모아 현재의 집을 마련했다는 이야기 등에 아버지가 예상치 못하게 귀를 기울이시더군요. 할머니는 애고 힘든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크다니라고 중얼거리며 눈시울을 붉히셨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투어를 시작했어요. 경복궁과 남산타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한강공원 등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가족들이 직접 눈으로 한국을 체험하도록 했죠. 매번 와 이런 식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다니. 이 동대문 건물 디자인 엄청 미래지향적이잖아. 하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한강 야경을 보고는 아버지가 뉴욕이나 보스턴 못지않은 풍경이다. 이렇게 발전된 줄 몰랐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셨어요. 동생은 삼겹살과 소주 맛에 반해 매일 저녁마다 누나, 또 먹으러 가자. 고 졸라댔고 어머니는 한국 피부과가 유명하다는데 하며 적극적으로 체험을 원하시기도 했죠. 민준이 제안을 해서 북한산 등산을 가게 됐는데 멋진 자연 풍광에 가족 모두 환호했어요. 도시 한가운데에 이렇게 훌륭한 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죠. 하지만 하산 도중에 어머니가 발을 헛디뎌 발목을 좀 삐끗하셨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혹시 몰라 병원에 들르게 됐죠. 영어 가능한 스태프가 바로 나와서 우리를 안내했고 어머니도 의료진과 쉽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검사, 정확한 진단, 게다가 비용도 합리적이었어요. 어머니는 미국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의료 시스템은 여기 못지않게 편리하네 라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엔 어머니가 쓰고 있던 안경이 살짝 틀어져서 민준이 근처 안경점을 추천했어요. 불과 30분 만에 정밀 시력 측정부터 렌즈 맞춤, 테 고르기까지 착착 진행되더니 새 안경이 탄생. 그 속도와 저렴한 비용에 아버지와 할머니도 깜짝 놀라셨죠. 이런 시스템이면 정말 편하겠군. 미국은 며칠씩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은데 하면서요. 며칠간 서울을 둘러보고 민준과 대화를 나누고 한국의 여러 편의와 문화, 기술력을 체험하면서 가족들의 표정은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부터 린다, 내가 말한 한국의 선진성이 이런 거였구나 솔직히 예상 못했다고 인정하셨고 어머니는 여기도 충분히 살만한 곳 같아 보이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리해라며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동생은 친절한 한국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면서 미국보다 훨씬 낫네 라고 놀라워했죠.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 소년 시절부터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고 그 돈을 모아 첫 집을 마련했던 과정을 담담히 털어놓자 아버지는 조용히 듣다가 자네, 대단하군. 조금 감동스럽네 하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을 잡고 고개 숙인 민준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과 민준이 마음을 조금씩 교감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기 때문이죠. 며칠 후 여행이 거의 끝나갈 때쯤 민준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린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난 당신 없이는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전혀 예상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에도 두근거리고 설레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네, 나도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뜨겁게 포옹했죠. 그 순간 불꽃놀이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 제 마음도 축제처럼 환했답니다. 결혼 소식에 부모님은 처음엔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제 보니 괜찮다
민준이 참 괜찮은 청년이더라며 결국 승낙해 주셨어요. 할머니도 두 사람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내가 괜히 편견이 있었구나. 미안하구나, 린다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민준에게 축복을 보내주셨죠. 결혼식은 한국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의 친척, 저희 부모님과 친지들, 그리고 함께 지내는 친구들이 모두 한국으로 모이게 됐어요. 물론 준비 과정에서 문화 차이로 작은 갈등도 있었지만 결혼식을 서양식 웨딩과 한국 전통 혼례가 부분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형태를 찾아냈죠. 결혼식장에서 서양식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과 전통 예복을 입은 민준이 함께 서 있는 장면이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무척 아름답고 조화로웠어요. 하객들 모두가 독특하고 멋지다. 문화가 이렇게 잘 섞일 수 있구나라며 박수를 치셨고 양가 부모님도 한복과 양복을 각각 입고 나란히 서 계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뭉클하던지요. 저는 결국 입장하던 순간부터 울음을 터뜨렸고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평생 지켜줄게라고 귓속말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보스턴에 있던 교수 직함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대학교에서도 강의할 기회를 얻었어요.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민준은 IT 스타트업을 창업해 사업 확장을 노리며 밤낮 없이 뛰고 있죠. 여전히 저에겐 한국 문화의 낯선 부분들이 있지만 민준이 차근차근 알려주고 이웃이나 친구들도 관심을 가져줘서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예컨대 김장철에는 양가가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전통 의식을 체험하며 점점 한국을 내 나라처럼 느끼게 되었답니다. 얼마 뒤 부모님께서 또다시 한국을 찾으셨어요. 이번에는 린다가 결혼하고 잘 지내는지 확인차라고 하셨는데 몇 주간 지내면서 서울 곳곳을 함께 돌아보다 보니 부모님이 완전히 한국 문화에 빠져버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군. 차가 없어도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 라며 연신 감탄했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문 연가게나 편의점 그리고 빠른 배달 서비스를 보며 미국보다 훨씬 편리하네. 은퇴하고 여기서 살아볼까? 라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셨어요. 가족 모두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와 민주는 가까운 미래의 아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미국과 한국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라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한편으론 책임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저는 미국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부분, 민주는 한국의 정과 예의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잘 가르쳐 줄 거니까요. 양가 부모님도 이제는 서로 가끔 영상통화를 하며 지내시고 할머니는 한국 전통차와 한복에 푹 빠진 상태입니다. 누가 이런 변화를 상상했을까요? 솔직히 저 자신도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미국이 최고야라는 독선적인 사고에 젖어 있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살며 그 문화를 배우고 남편과 함께 사랑을 가꾸고 있으니까요. 만약 제가 그 학술 교류 제안을 거절했다면 혹은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지 못했다면 이런 행복을 누리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미국 보스턴에서 엘리트 집안으로 자란 린다가 전혀 다른 문화권인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민준을 만나 깊은 사랑을 이뤄가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한국을 직접 체험하고 민준이라는 사람을 깊이 알게 되면서 그 모든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은 서로의 나라와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까지 맡게 되었죠. 우리는 다름을 두려워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국적과 언어, 문화의 장벽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린다와 민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